안녕하세요. 여행 다니는 신진철입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목포입니다. 맛집만 돌기 아쉬워서 도보로 목포 근대거리, 버스로 이동 가능한 사막도와 갓바위까지. 그럼 목포로 같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새벽 6시라서 광명역과 가장 가까운 비주차장 1층 주차에 성공하였습니다. 몇 걸음 걷자 광명역 4번 출입구가 보입니다. 배가 고프지만 목포에서 하나라도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참습니다. 6시대에 출발하는 기차가 많아서 그런지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적지 목포입니다. 목포행 열차는 6시 46분 KTX 405 열차로 이번 트랙에서 출발합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층 내려가 자동문을 통과하면 밑으로 큰 플랫폼이 보입니다. 쭉 걸어서 2사 플랫폼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6시 46분에) 광명을 거쳐 오송, 공주, 익산, 정읍, 광주, 송정, 나주, 목포에 정차합니다. 열차가 도착하고 예약한 좌석이 있는 6호차로 탑승합니다. 어두운 새벽을 지나 9시 6분에 목포에 도착했습니다. 좌측 횡단보도를 건너서 쭉 걷다 보면 오거리 사진관이 나옵니다. 오거리 사진관에서 길을 건너 정면으로 쭉 가면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이 나옵니다. 그 길을 따라 더 걸으면 일제강점기 당시 백화점 건물인 구 목포화신연세점이 나옵니다. 화신연세점 사거리에서 세븐일레븐의 우측길로 가면 백성식당이 나옵니다. 나 혼자 산다의 여파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3분 정도 기다리니 자리가 났습니다. 간단하게 먹으려고 맘먹고 갔지만 반찬이 모두 맛있어서 공기밥을 추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이 세지 않지만 고유의 맛을 배가 시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백반집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절상 민어 새끼인 퉁치가 없어서 청어로 대체되고 있었습니다. 그 점이 약간은 아쉬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좌측으로 쭉 걷다 보니 옛 건물들이 보입니다. 배가 고파 빠르게 걷던 길과는 다르게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얼핏 듣기로는 일본 건축 양식을 보존하는 조건으로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군산과 비슷하지만 일본식 건축물은 목포가 압도적으로 많고 대신 관광지로서의 홍보는 더 열악하다고 생각됩니다. 목포 근대 역사관 일관을 가는 길에 조금 헤매서 여기저기 돌긴 했지만 다양한 일본식 건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퉁이를 돌자 목포 근대 역사관 일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호텔 델루나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건물 앞에는 소녀상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해안지방에서는 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수탈에 가장 취약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이겠죠. 예스러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주황빛 벽돌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 감상해 보겠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나와 우측 방향으로 가면 방공호를 볼 수 있습니다. 방공호는 조선인을 강제로 동원하여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포를 수탈하던 자들의 안위를 위해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현장이었습니다. 근대관은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관, 과거에는 일본 영사관이었던 이곳 위에서 조선인을 내려다보며 감시한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사관 1관을 나와 길을 건너 쭉 가다 보면 바닥에 역사관 2관 방향을 안내해 줍니다. 우측으로 돌면 가까이 역사관 2관이 보입니다. 역사관 2관은 과거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일제강점기 시절 사용하던 건물입니다. 조선인들의 땅을 빼앗아 일본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에게 싸게 넘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의열단이 폭탄을 투척한 사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층은 목포의 독립운동 시기부터 민중항쟁에 이르는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관 이관을 나오면 바로 앞에 1920년대에 지어진 일본식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는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구부림병원 관사입니다. 그 길을 따라 쭉 걸으면 빨간 벽 돌담이 있는 집 그리고 일본식 가옥 1, 2, 3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으로는 구목포 공립심상소학교 강당이 있습니다. 학교를 따라 둥근 길을 돌면 경동성당이 보입니다. 경동성당에서 길을 따라 쭉 가면 슈가빈스라는 카페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우측으로 돌아 이마트 24 편의점 앞길로 갑니다. 길 좌측으로는 바다가 보이는데 그물을 손질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나무로 된 상자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선을 놓을 때 쓰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길 우측으로 돌아 나들가게에서 좌측으로 꺾습니다. 그 길을 따라 쭉 이동 후 우측으로 돌면 연인의 슈퍼 팻말이 보입니다. 그 길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가량 이동하여 점심을 먹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서 곰집갈비가 나왔는데 평이 오락가락하여서 비슷한 메뉴인 수육무침을 찾아 소래기라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비빔냉면에 수육을 같이 넣고 비벼 먹는 느낌이지만 서울에서 먹던 양념과 조금 다릅니다. 식당 바로 앞은 바다로 우리가 동해에서 보던 해변과는 좀 다릅니다. 우측 길을 따라 쭉 가면 갓바위 표석이 나오고 나무 데크를 따라 갓바위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색의 바다가 인상 깊었습니다. 사막도에 들어가는 버스편이 여의치 않아서 택시로 이동합니다.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 들어섭니다. 올해 100년, 그리고 현장에서 검색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1월 6일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의 기념관치고는 규모가 너무 작아 보여 아쉬웠습니다. 기념관은 총 4개의 작은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전시실은 노벨 평화상 수상의 모습과 옷가지들, 이 전시실은 노벨 평화상 수상 사유와 다른 수상자들의 소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전시실은 민주화 과정에서 그의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 전시실은 대통령 시절 그의 행보가 남겨져 있습니다. 사막도에서 택시를 잡기 어려워 길을 따라 쭉 걸어가며 요트가 정박된 바다를 바라봅니다. 사막도 끝자락에서 택시를 타 쑥굴레 본점에서 내렸습니다. 가격이 착한 편은 아니지만 맛은 있습니다. 떡볶이도 특이한 맛이 있지만 기왕 6,000원을 쓴다면 쑥굴레에 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시 도보로 크롬방 제과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구 등본원사 목포별원을 둘러봅니다.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면 아침에 걸었던 길이 나옵니다. 아침에는 그냥 지나쳤던 목포 근대 민속 박물관이 보입니다. 다시 걸으면 또 다른 것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옛 건물 양식을 그대로 활용한 것인지, 옛것처럼 보이기 위해 제작한 것인지 알기 어렵지만 근대거리에서는 눈에 띄는 건물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찾기 난이도 최상인 붉은 벽돌 창고로 향합니다. 화신 연세점을 좌측에 두고 세븐일레븐 우측길로 들어갑니다. 식당 사이 용궁장 입구를 따라 쭉 들어가면 붉은 벽돌 창고가 나옵니다. 목포 근대거리는 안내책자나 홈페이지, 폰말 그 어디에도 찾기 쉽게 하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지도로 그리고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장면을 보여드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나가 좌측으로 돌아 쭉 직진합니다. 옛 동아 약국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서치했을 때는 굉장히 옛 건물에 파란색으로 된 큰 간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새로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더 가다 보면 지금은 카페가 된 구 동아부인 상해와 일본식 상점들이 보입니다. 근대 거리에 예쁜 상점들이 많지만 지나다니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쭉 직진해서 걸어가다가 보면 위로 목포진지 전망대가 보입니다. 둥근길을 따라가다가 영란 횟집 옆을 보면 목포진지, 소년 김대중 공부방을 오르는 길이 나옵니다. 조금 힘들지만 진지라면 위에서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참아봅니다.
나와서 좌측으로 돌아가면 전망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해질녘 목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좌측에 소년 김대중 공부방이 있습니다. 옛 공간을 생각했는데 너무 새 것처럼 꾸며놓아서 이질적으로 느껴집니다. 저녁으로는 해물 조개 전골을 먹기 위해 택시를 타고 목포 스카이워크로 이동합니다. 손님이 많지 않아서 현지인보다는 외지인이 많이 찾는 곳은 아닌지 걱정했지만 그래도 냉동이 아닌 살아있는 전복, 조개가 나와서 조금 안심했습니다. 네이버 영수증 이벤트를 통해 꼬막전을 하나 받았습니다. 멀리 케이블카 기둥, 그리고 목포대교의 불빛이 보입니다. 불빛 멀리 보아도 전망대가 보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목포역에 도착, 역 내부에 있는 커피니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오후 9시 52분 광명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
이 열차가 목포에서 출발하는 마지막 열차일 줄 알았는데 동탄을 거쳐 수서로 가는 SRT 열차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삼 번 트랙에서 KTX 440 열차 8호차에 탑승합니다. 자정이 조금 넘어 KTX 광명역에서 집으로 출발하며 여행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여행지로 찾아뵙겠습니다.